패션쇼는 화려합니다. 아니면 화려하진 않아도 기괴하거나 특별합니다. 그래야 쇼를 볼 맛이 나거든요. 쇼에 등장하는 옷들이 설령 평소에 입기 힘들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신기한 브랜드 하나가 있습니다. 압구정 거리를 활보하면 금방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깔끔한 옷에 무대 세팅도 음악도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려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90년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를 꼽으라면 항상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마르지엘라와 헬무트 랭. 해체주의의 옷과 생각지도 못한 재밌는 컨셉의 쇼를 위한 옷을 중점적으로 만든 인물이 마르지엘라라면 헬무트 랭은 미니멀의 완성형이라고 불리며 사람을 위한 옷을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마르지엘라는 옷을 위해 모델의 얼굴을 가렸다면 헬무트 랭은 입은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유명 셀러 아니면 아예 일반인을 모델로 세웁니다.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들거든요. 과거 왜 이런 심심해 보이는 옷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지, 많은 미니멀 디자이너 중 왜 그가 정점에 서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재미있게 이 인물과 브랜드를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헬무트 랭의 탄생.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헬무트 랭입니다. 이마가 훤히 드러나도록 스프레이로 깔끔하게 넘긴 머리에 빈틈이 없어 보이는 눈매와 앙담은 입술, 영화 매트릭스가 떠오르는 인간미가 없고 완벽주의자 같은 외모는 마치 손에 물 한 번 안 묻혔을 것 같은 재벌집 2세의 아우라를 풍깁니다. 하지만 이런 빈틈없는 외모가 그의 어린 시절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1956년 그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의 이혼으로 그의 할아버지에게 맡겨집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남자우 암 다우슈타인이란 마을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진 마을처럼 보이지만 1950년대 이곳은 깡촌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9살까지 TV는 물론 전화까지 이용할 수 없었고 6살부터 농사, 채집, 빵집 일을 도왔습니다. 구두 제작자였던 할아버지를 보며 자라 필요한 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곤 했죠. 이렇게만 들으면 부모님의 빈자리를 어린 나이에 잘 극복하는구나 싶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조부모는 유고슬라비아에서 온 난민이었고 그 시절 오스트리아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편협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차별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10살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여 수도 빈으로 가게 될 때도 이 차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아이가 서울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면 어떨까요? 아버지 옷을 그대로 물려 입은 것 같은 스타일에 사투리도 쓰고 축구 규칙도 모르고 가장 핫한 아이돌도 유튜브도 게임도 모른다면요. 다름을 인정하기 아직은 힘든 아이들에게 그의 존재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는 따돌림을 당합니다. 무려 8년 동안이나요. 오죽하면 아이들에게 지체장애인으로 불렸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을까요? 이런 상황에도 그는 서먹한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새어머니에게 짐을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혼자 감내했죠. 이때의 결핍과 고립이 그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며 창의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요. 그는 8년 만에 외로운 학교 생활과 가난한 가정 환경을 벗어나 독립합니다. 그리고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차립니다. 그때가 1977년, 그의 나이 23이었죠. 옷을 만드는 법도 디자인하는 법도 배운 적이 없던 그는 가장 만만한 티셔츠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자료는 찾아볼 수 없지만 어찌저찌 운영을 하며 10년이라는 세월을 버팁니다. 그리고는 기회가 찾아오죠. 1986년 파리 퐁피두에서 열린 기쁨의 묵시록이라는 전시회에 참여합니다. 이 전시는 예술,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비엔나의 모더니즘을 보여주는 전시였는데 헬무트가 패션 분야의 대표로 참여를 한 거죠. 그걸 본 파리 사람들은 비슷한 느낌을 주는 레이 가와코브와 요지 야마모토의 아류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지만 패기 있고 신선한 오스트리아의 디자이너에게 응원해주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같은 해 그는 낭만과 패션의 도시 파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죠. 헬무트 랭의 옷. 미니멀리즘의 대명사라고 알려진 헬무트 랭의 초기 옷을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뭐야 이게 미니멀이라고? 정제된 느낌은 주지만 어딘가 과정되어 있고 기본에서 벗어난 특징들이 보이죠. 이것 역시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것이 나온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비엔나로 이사를 갔던 1960년대는 소위 서브컬처라고 하는 하위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앞서 그가 말했던 히피족도 60년대를 대표하는 서브컬처 중 하나죠. 히피족을 비롯해 음악과 함께 펑크족, 뉴 로맨틱 등 다양한 서브컬처가 향유합니다. 각각의 서브컬처들은 자신들의 소속을 드러내기 바빴고 그럴수록 그들의 패션은 과장되어만 갔습니다. 이 시절의 화려함은 지금의 화려함의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었죠.
이렇게 오랫동안 이 화려함 속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은 질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깔끔한 스타일에 눈이 가기 시작하죠. 그런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헬무트 랭의 옷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너무 우아하고 깔끔한 옷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시선에서 이런 옷들은 아방가르드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Avant-garde. 뭔가 요상하고 우리가 아는 기본을 벗어난 느낌을 주는 이 단어는 사실 프랑스 군사 용어입니다. 전투에서 가장 먼저 나서는 부대를 의미하죠. 패션에서는 거대한 주류를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한 옷들을 아방가르드하다라고 부릅니다. 미니멀하지만 헬무트 랭의 옷에선 새로운 시도가 보였습니다. 첫 컬렉션은 단추와 카라, 다음 시즌은 실루엣, 그 다음엔 액세서리와 과감한 니트, 그 다음엔 소재. 시즌을 거치며 새로운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브랜드를 만들었던 1980년대 초 오스트리아 전통옷 브랜드인 고슬 디자인에 참여했는데요. 이 폴위 컬렉션에서도 헬무트 랭의 과감함을 엿볼 수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다양한 도전들 사이에서 어떤 특정한 스타일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어떤 특정 부분 때문이라고 보기 애매한 헬무트 랭만의 스타일. 이 스타일을 대부분 사람들이 미니멀이라고 간편하게 정의했지만 이 영상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미니멀은 기본적으로 이 이념을 바탕으로 기능과 관련이 없는 것들을 최대한 빼버린 디자인입니다. 헬무트 랭은 불필요한 것들을 다 빼버렸다고 하기엔 애매한 특징들이 있죠. 90%의 미니멀 속에 10%의 헬무트 랭의 취향을 섞은 디자인. 이 10%가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사랑을 받고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브랜드 헬무트 랭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죠.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번디지. 꾸준히 보이는 디테일 중 하나가 이 밴드 끈입니다. 그는 이 밴드만으로 옷을 만든 적도 있고 기존의 옷의 디테일로 밴드를 추가한 적도 있습니다. 대놓고 치렁치렁하게 장식한 옷도 있지만 입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안쪽에 밴드를 추가한 디테일은 미니멀스럽죠. 특히 옷을 벗어서 가방끈처럼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스트랩을 안쪽에 달아둔 이 스트랩 백팩 자켓이 밴드를 활용한 헬무트 랭 옷 중에는 가장 유명합니다. 스트라이프 하면 이렇게 얇은 해군의 티셔츠가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헬무트 랭의 스트라이프는 이렇게 두껍고 과감한 선들입니다. 지드래곤도 입은 적이 있는 이 스트라이프 디자인은 밀리터리 자켓에서도 청 자켓에도 바지에도 셔츠에도 옷 종류를 가리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 스트라이프는 페인트로 표현되기도 하고 레진으로 혹은 고무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소재로 표현된 이 디자인적 요소도 10%의 헬무트 랭의 취향이죠. 슬리브 디테일. 헬무트 랭은 초창기부터 팔에 디테일을 넣는 걸 좋아했습니다. 팔꿈치 쪽에 절개를 추가한 엘보우 슬릿 티셔츠, 어깨 부분과 소매 부분에 다트를 잡는 디테일도 꽤 보입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이크 자켓의 슬리브처럼 충격을 보호해주는 패디드 디테일과 절개 라인을 활용한 이것인데요. 이 슬리브 디테일이 활용된 옷이 바로 아스트로 자켓입니다. 이 자켓은 은빛이 도는 폴리에스터 소재를 활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슬리브뿐만 아니라 카라, 밑단의 연결부, 호주머니, 옷의 모든 부분이 재미있는 이 자켓은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되어 헬무트 랭의 역작으로 불립니다. 소재. 헬무트 랭의 소재 사용법은 특이합니다. 나일론을 마치 실크처럼 느껴지도록 고급스럽게 활용하고 진짜 실크를 사용하면 마치 합성 섬유처럼 느껴지도록 활용하죠. 뭔가 중성화시킨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는 비치는 소재도 많이 활용하고 뽁뽁이처럼 말도 안 되는 소재도 도전해봅니다. 한 옷에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디자인하기도 하죠. 단순히 신소재를 활용한다기보다 헬무트 랭의 방식으로 소재를 풀어내는 것이 보는 맛이 있습니다. 밀리터리.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미니멀의 시초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옷은 아마 군복일 겁니다. 실용적이고 진짜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 헬무트 랭이 싫어할 이유가 없는 분야죠. 그도 밀리터리 옷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방탄조끼와 MA1 자켓, 그리고 M65 자켓입니다. 가장 화제가 되었던 98 시즌에 나온 이 방탄조끼는 이름만 방탄조끼지 진짜 방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장비를 붙일 수 있도록 만든 벨크로를 간소화하여 마치 스트라이프 패턴처럼 보이도록 디자인한 센스, 그리고 밑단의 곡선과 실제 방탄조끼의 여민 방식을 재현한 어깨 벨크로까지 조끼만 해도 너무 재밌고요. M65 필드 자켓을 모티브로 한 이 스톰 자켓은 어깨 견장 디테일을 없애고 후드의 형태를 특이하게 디자인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허리 조임도 없애고 호주머니 디테일도 직선적으로 간소화하여 전혀 다른 자켓처럼 느껴지죠. MA1은 본디지 파트에서 보여드렸지만 이것 말고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여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모델도 있습니다. 프린팅 티셔츠와 페인트진. 아마 헬무트 랭에서 가장 유명한 옷이라 함은 이 두 옷을
옷을 지칭하는 걸 겁니다. 수많은 아류작을 나오게 한 장본인들이죠. 헬무트 랭은 예전부터 비치는 나일론 티셔츠와 탱크탑을 디자인하다 보니 반대편에서도 보여지는 효과에 대해 깊이 고찰합니다. 이 비치는 효과를 활용해 자신의 철학을 담은 티셔츠가 바로 이 카우보이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에 대한 전시회가 따로 열릴 만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타당한 해석은 옷을 보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 글자 때문에 그 옷을 보는 사람이 카우보이를 입고 있는 듯한 느낌, 아니면 입고 있는 사람 내면에 카우보이가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합니다. 네, 보이지 않아도 누구나 한켠에 카우보이 같은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공들이 입던 청바지를 연출했지만 오히려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이 페인트지는 깔끔한 옷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이전에도 페인티드 청바지는 존재했겠지만 리바이스 501의 정핏에 과하지 않게 빠진 워싱, 그리고 흰색 페인트만 칠해진 이 청바지가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렇게 재밌고 다양한 디자인이 있지만 헬무트 랭은 테일러링 기반의 옷을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기반 덕분에 이런 옷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입니다. 옷 외의 것들, 헬무트 랭은 쇼를 화려하게 꾸미진 않았지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린 디자이너였습니다. 여성쇼, 남성쇼로 구분되어 있던 패션쇼의 경계를 허물었고 사람들이 올려다보던 스테이지의 높이를 낮췄습니다. 모델들과 관객들의 같아진 눈높이 덕분에 쇼도 옷도 더욱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라인 세계의 가능성을 점친 그는 의류 브랜드 최초로 온라인으로 패션쇼를 진행했고요. 많은 것을 보여주려는 5개 광고에서 헬무트 랭의 로고 하나만 딱 붙여 택시 방범 등에 달아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 사진 작가와 콜라보해 다양한 사진 작품을 남기죠. 단순히 옷을 보여주는 룩북을 찍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전에 전시될 것 같은 감정이 실린 사진들이었죠. 몰락. 1999년 프라다 그룹이 헬무트 랭의 지분을 사들이며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죠. 프라다는 브랜드가 아닌 사업을 운영하려 했고 헬무트 랭의 창의성에 제약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2004년 마지막 쇼를 끝으로 헬무트는 나머지 지분을 프라다에게 매각한 후 패션계를 떠납니다. 그리고 2년 후 프라다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듯 브랜드를 일본 회사에게 넘기죠. 이럴 동안에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의 행보를 지켜보는 헬무트 랭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진 않을 겁니다. 오늘 입은 건 리바이스지 랭이 아니라고 웃으며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그는 도시를 떠나 유년기가 떠오르는 시골에서 매일 닭장을 확인하고 채소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자신의 작품을 준비하는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죠. 이형기 낙화의 한 구절처럼 떠나야 할 때 미련 없이 떠나 조각가로서의 삶을 만족하며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이 멋있어 보이네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